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모빌리티 디자인을 연구하고 또 모빌리티 디자인, 제품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박현준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나눠드릴 이야기는 모빌리티 디자인에서 생성형 AI의 동향과 숙제, 그리고 나아갈 방향. 굉장히 이제 거창한 제목이 돼버렸는데요. 그냥 그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랩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랩은 소개해 주신 대로 무브랩이라는 랩이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도와주는 연구를 하는 그런 랩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것이 저희 웹사이트 주소인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제 카이스트에 있습니다. 카이스트에 있다는 것은 혁신이라는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혁신이라는 DNA를 가지고 인간 중심 혁신에 기반한 모빌리티 디자인을 합니다. 그게 다른 모빌리티 디자인 스튜디오랑 가장 다른 점일 것 같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잘 찾아내서 이 사람을 위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까? 그 들려주는 이야기는 즉 모빌리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디자인으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풀어낼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요. 과학, 기술, 그리고 예술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재미있는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뭐 건축가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Form follows the story라는 그런 태글라인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뭐 행동 반경, 저희가 오퍼레이트하는 에리아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퓨처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새로운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연구. 근데 모든 것의 중심은 어쨌든 유저의 경험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디자인 DNA 스트래티지 아니면은 그걸 바탕으로 선행 컨셉 연구, 또 기존에 없던 모빌리티 디자인 연구, 거기다 이제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복잡한 엔지니어링 리퀘어먼트에 맞춰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쨌든 간에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스토리로 풀어내고 있고요. 모든 것의 바탕에는 굉장히 치밀한 유저 스터디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IF 어워드를 탄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중에 하나인 IF 어워드를 탄 컨셉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리서치를 하고 또한 당장 이제 브랜드나 스타트업이나 또 모빌리티 업계들이 필요한 그런 디자인 브랜드 컨설팅을 합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느끼는 불편한 점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해결하는 툴을 개발하는 거를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선순환이 돌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나니아 랩스 강나무 대표님께서 여기서 강연을 하셨는데요. 나니아 랩스랑도 같이 협업을 해서 AI의 디자인 툴 개발하는 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좀 더 AI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won't replace humans, but those who can use it will. 그래서 AI는 인간을 대체하지 않겠지만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체할 것이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말했는데 제가 본 분은 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그때 영국에서 자동차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디자인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디자이너들의 그때의 로망은 멋있는 포토샵 렌더링을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아티스틱한, 뒤에 보이시는 저런 드로잉을 하는 거였는데 근데 저희 스튜디오에 젊은 친구가 하나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친구는 다른 디자이너들이 가지지 않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VRED라는 렌더링 소프트웨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렌더링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포토샵에서 멋지게 렌더링 하려고 수시간을 쏟을 때 이 친구는 비슷한 시간, 좀 더 많은 시간을 그 VRED 소프트웨어에서 3D 모델링을 계속 돌려보면서 멋있는 환경을 셋업하고 조명을 셋업하고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런 데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제가 뭐 하고 있지?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 친구가 저희가 한 장의 이미지, 두 장의 이미지를 겨우겨우 만들어낼 때 이 친구는 막 5, 6, 7 계속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멋있는 사실적인 이미지 위에 또 포토샵으로 리터치를 해서 또 그걸 또 그림같이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프레젠테이션 결과물들을 많이 뽑아냈는데, 결국에 이 친구가 많은 프로젝트에서 이겼어요. 자동차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디자인이 많은 경우에 경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의 디자인 안에 뽑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안들이 많이 채택이 됐고, 왜냐면 굉장히 사실을 바탕으로 퍼스펙티브 같은 것도 완벽한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명, 그런 드라마틱한 요소들도 있고, 플러스 약간의 손으로 한 듯한 터치가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 후로도 디렉터의 오른팔로서 뭐 CEO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거나 뭔가 빨리 보여줘야 될 때 이 친구는 굉장히 많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커리어도 잘 풀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아니 디자이너가 포토샵으로 스케치를 해야지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렌더링 해버리면 저게 뭐냐, 반칙이야, 막 이런, 저희끼리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포토샵도 컴퓨터잖아요. 컴퓨터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끼리 안에서 이렇게 갇혀버린 거죠. 누가 정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 친구의 퍼스펙티브는, 우리는 회사의 근사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툴이 뭐가 되어도 상관없다.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게 회사에 기여하는 거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떤 퍼스펙티브를 우리가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양을 봤을 때 무슨 모양일까요? 육면체라고 말씀하신. 네. 나중에 경품에서 어떻게 좀 혜택이. 네. 맞습니다. 뭐 육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퍼스펙티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약간 차원을 한번 높여서 당연히 육각형도 맞고 삼각형도 맞고, 또 이제 정육면체이기도 한데, 정육면체는 하나의 더 엑시스가 더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더 많은 정보가 여기 들어가는데, 저희도 그런 다각도로 접근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런 3차원적으로 접근했을 때 저에게는 이제 세 가지 다른 모자라고 하죠. 그 다른 이제 역할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교수니까 교육자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열심히 아까 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가다를 뛰어야 되는 디자이너이자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션도 해야 되고, 거기에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재정, 또 학생들, 연구원들 멘토링, 앞으로 뭐 펀딩을 따온다든지 그런 일들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생각해서 이 세 가지 좀 다른 롤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관점에서 생성형 AI를 바라보는 모습을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서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꽤 오랜 시간 달렸는데요.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툴들이 좀 익숙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 디자인, 모빌리티 디자인에서 주로 쓰는 생성형 AI 툴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시각적으로 커뮤니케이트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동차 스튜디오에 갔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제 스케치를 막 걸어놓고, 이건 무슨 컨셉이 있고 어떤 유저를 위해서 만들었고 막 그런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디렉터가 정말 저한테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고 그냥 너의 스케치가 말하도록 해,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면은 자동차를 팔고 나서 자동차 앞에 서서 디자이너들이 하나씩 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모든 이야기와 컨셉이 다 전해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었는데 굉장히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생성해낼 때도 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것은, 완전히 또 포토 리얼한 것보다 조금 더 아티스틱하게, 뒤에 배경을 보시면은 그리다 만 것 같이 이렇게 좀 날려버린 그런 것도 있고요. 차도 약간 리플렉션 같은 거는 리얼리스틱한데 약간 붓으로 만든 것 같이 조금 페인터리한 그런 느낌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스타일을 한번 정해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쉽게 나오는데, 그리고 그거를 또 손쉽게 저기 보시면은 루마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완벽하지 않지만 뭔가 움직이는 또 다른 차원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저 정도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려면 사실적으로 그럴듯하게 시각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툴, 이제 포토샵 절대로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의 친구인데, 하지만 그 기존 툴을 사용했을 때
정말 하루 종일 걸려도 저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걸려서 저렇게 못할 수도 있는데 미드저니에 제가 스타일만 셋업이 된다면은 정말 몇 분 만에, 정말 2, 3분 만에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죠. 반면에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디자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60, 70% 정도 가고 나머지는 약간의 이제 저도 익스펙트 하지 못했던 랜덤 아이디어나 해피 액시던트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대신에 기존 툴을 사용했을 때는 한 90% 정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정말 완벽한 미래의 아이디어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 두 가지를 근데 종합해 봤을 때 이런 점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60, 70%까지 도달하는 데는 엄청나게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100%에 절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그때부터 아무리 많이 들여도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거는 안 되는데 계속 이런 상태에서 아니 뭐 빨리 되긴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반면에 포토샵 같은 경우에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가 내가 원하던 거였지 이렇게 갈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좀 캐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러면 저 정도까지 올려놓고 이걸 써도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기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링크드인에서 가져온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디자인 기자, 자동차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디자인 기자가 만든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디자인 프로페셔널, 시니어 디자이너가 만든 거예요. 보시면은 약간 좀 더 아티스틱하고 좀 그렇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포토샵을 사용했을 때 디자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분들께서는 3D 모델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간혹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시니어 디자이너는 그걸 넘어서서 감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너레이티브 AI 툴을 사용했을 때는 아마추어 디자이너도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는 진짜 차로 보이네 그렇게 그 레벨까지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냥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갈 수 있고, 그러면은 디자이너한테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 오는 건가, 그 디자인 민주화로 인해서. 근데 AI 디자인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또 갈 수 없었던 레벨까지 쉽게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프로포셔널한 디벨롭먼트보다는 엑스포넨셜한 디벨롭먼트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한참 걸리나 거기 도달하는 몇 분들은 좀 더 파워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이 제가 미드저니에 넣은 레퍼런스 이미지, 아까 본 프론트 뷰랑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에 비즈컴이라는 툴을 통해서 제 스케치를 렌더링 했었던 좀 더 디자인 이미지 같은 그 두 가지와 프롬프트를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왔고, 제가 그거를 한 번 더 베리에이션 줘봐. 그래서 저는 저 위쪽에 있는 것들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같은 이미지 레퍼런스를 주고 프롬프트를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써서 이제 옆에 서 있는 여자분이 크리스천 디오를 입고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까지 썼어요. 네, 그렇게 썼는데 이제 좀 다른 이제 옷의 복장을 하기 시작하셨고, 거기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미지가 제일 위에 있는 이미지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포토샵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도 클리어해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뭘 넣으면은 좀 더 진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포토샵으로 열심히 고치고, 좀 더 여기 뭐 리플렉션 같은 건 깨끗하게 다듬고, 에어 인테이크도 뒷부분에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저런 이제 리플렉션 같은 거를 조정하면서 이 차의 서피싱을 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는 이런 과정만 하게 됐는데, 지금 여태까지 0부터 여태까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미드저니가 저걸 다 미드저니랑 비즈컴이 저걸 다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다시 옵틱이라는 좀 더 스타일리시한 렌더링을 생성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넣어서 좀 깨끗하게 렌더링한 거를 제가 다 정리하지 않고 그 옵틱이 정리하게 하고,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이 정도면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컴피티션 할 때 충분한 이미지가 됩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한번 궁금해서 한 번 더 렌더링을 해봐 이렇게 했어요. 한 번 더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색상은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좀 더 강렬했던 페라리의 레드가 그 전에가 더 맞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약간 썩은 가지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좀 있어요. 여기 에어 인테이크, 여기가 에어 커튼이라 그러죠. 그 부분도 얘가 생각해냈고 좀 더 차가 가벼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는 그 페라리에서 최근에 나왔던 차들 중에서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근데 저는 여기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기를 더 까맣게 연장해서 노즈가 더 낮아 보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다시 포토샵에 가져와서 합쳐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는데 사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기존의 프로세스로 한다면은 1주가 걸릴 수도 있고 2주가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3D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면은 3, 4주가 걸려도 이렇게까지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앉아서 2시간, 3시간 안에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면서요. 다른 거 하면서 걸어놓고, 다른 거 하면서 걸어놓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좋은 이미지를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디자인이 이미지만 만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걸 이미지를 사용해서 실제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럼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가는지 빠르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BMW 디자인 헤드인 에드리안 반 후이동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상상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을 만들 수 있다. 네, 굉장히 당연한데 또 멋있는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말도 만들어 보자, 만들어 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희가 자동차 디자인을 생각할 때 먼저 상상을 해보고 그거를 만들고 또 만든 것을 다시 보고 이거는 좀 바꿔야겠네, 이건 킵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프로세스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을 도와주는 툴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제품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훌륭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역사를 보면은 저희가 아까도 퍼스펙티브 말씀드렸지만 좀 큰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930년대에는 이렇게 풀 사이즈 테이프 드로잉을 하고 드래프트맨이라 그래서 자를 대가지고 여러 가지 공면자 이런 걸 사용해서 저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역시 GM에서 처음으로 클레이 모델링이라는 거를 대량 생산하는 자동차 스튜디오에 가져와서 실제로 볼륨감을 보면서 입체를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자동차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마커랑 파스텔, 에어브러싱을 사용해서 자동차의 리플렉티브한 반사하는 서피스를 좀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제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 차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상상하기 위해서 이런 툴들이 개발된 거죠. 그 위에 포토샵, 알리아스, 포토샵 디지털 렌더링도 있고요. 나중에는 서브디비전 모델링, 블렌더라는 서브디비전 모델링, 그 다음에 VR 툴 사용하는 그래비티 스케치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AI 툴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디에이션, exploration, execution, refinement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막 발산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탐구해보고 하나를 골라서 이거를 진짜 멋있게 만들고 다시 한번 엔지니어링 인풋과 함께 정제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기존에 사용되었던 툴이 저렇게 있다면 거기에 생성형 AI를 사용한 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이제 자동차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툴들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또 자동차 디자인 스튜디오에 정말 우리의 툴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사실 생성형 AI 툴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위치를. 그럼 지금 보여드렸던 그 과정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또 더 많은 과정이 있고 거기에 디자인 리더십이 또 나중에 시니어 디자이너들이 인볼브 되는 과정이 아래 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보고 계신 툴들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디자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아이디에이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빠르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한번 저희가 생각해봤습니다. 이거를 좀 익스트림 유저한테 테스트를 시켜보면 이 툴들이 어떻게 이 작은 과정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모빌리티 디자인도 거의 처음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생성형 AI 툴을 처음 만져보는 학생들한테 이걸 시켜봤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줬는데 18시간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툴의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이버트럭 좋아하니까 사이버트럭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봐.
근데 생성형 AI를 주로 쓰고 최대한 많이 쓰도록 하고 유저 시나리오도 거기서 도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불편한 점, 그 다음에 좋았던 점 말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 영상으로 녹화한 것이 이제 브리프를 설명하는 쭉 제가 설명했던 브리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배경 리서치부터 페르소나라고 이제 이 디자인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예상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한 거예요. 다 이제 챗GPT한테 물어봐서 이런 디테일들을 뽑아내고 그거를 미드저니에 매겨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좋아하지 않았던 점은 바로 이제 디자인이 나와버려서 사이버 트럭이라는 걸 멘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뭐 무드보드 이미지도 생성해주는 툴을 사용했는데 마음에 드는 무드보드가 이미지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이 인물에 대해서 동일한 인물이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모습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힘들었다.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힘들었다고 했고요. 처음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제 아이디에이션 하는 거를 보고 계신데요. 그렇게 해서 뽑아낸 디자인 안들을 이제 비즈컴이라는 자동차 디자인에 좀 많이 특화된 그 툴에다가 넣어서 렌더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3D 메쉬를 뽑아내서 이제 하나의 디자인이 된 거예요. 하나의 차가 된 것. 그걸 가지고 또 그걸 바탕으로 실제 디자인 스튜디오 하는 것처럼 다시 리파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이제 정리해 준 거는 시간이 까만색은 생성형 AI를 써서 걸린 시간 그리고 기존의 프로세스로 자기가 했다면 걸렸을 시간 이렇게 했는데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말했을 때 자기가 2주 정도 걸렸어도 이 정도 겨우 해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18시간이면 이틀 꼬박 한 거거든요. 뭐 페인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이미지 생성 능력이 제각각, 프롬프트 중에 일부만 반영했다. 정확히 마음속에 생각한 형태나 이미지를 표현하기는 어려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좋았던 점은 그게 꼭 내가 원했던 건 아니더라도 영감이 되는 이미지를 생성해냈다. 하나의 디테일 인풋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CMF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을 텐데 얘는 그냥 몇 초 만에 해줬다.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학생들한테 시켜놓고 저도 이렇게 해봤어요. 저도 해봤는데 한참 동안 이제 미드저니에서 인물 고정하는 거를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같은 사람이 여러 장면에 있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었고 좀 마음에 드는 무드보드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드라는 이런 툴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달랑 한 장 했어요. 한 장하고 비즈컴의 요 인스피레이션 이미지랑 같이 넣었더니 이런 재밌는 이미지가 나왔죠. 그거를 다시 한번 돌리니까 이상하게 뒤에 캡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싫고 대신에 좀 더 옆으로 늘려봐. 그리고 포토샵에서 좀 깨끗하게 가다듬고 근데 학생들이 자기들은 이게 뒤에 있는 게 좋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거 해봐야겠네. 다시 미드저니에 넣었습니다. 미드저니에 넣고 프롬프팅을 하니까 여러 이미지 중에서 제가 뽑은 게 이 두 가지였어요. 둘이 좀 다른데 좀 더 힘있고 좀 더 미래적이고 그래서 그 둘을 좀 합쳐서 포토샵에서 제가 다시 다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아이디어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힘도 빼지 않았고 여기에서 좀 재밌게 즐기면서 렌더링을 하고 요걸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옵틱이라는 소프트웨어의 툴에 넣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고 나온 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정말 다 해서 4시간 안에 했는데 정말 재밌었고 정말 크리에이티비티에 해가 된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습니다. 하면서 네, 그래서 이 툴들을 좀 비교를 한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좀 비슷비슷한 점도 있고 특장점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툴을 뭐 소개하려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툴들의 공통적인 솔루션은 다양한 아이디에이션이 가능하고 빠른 자동화와 하이 임팩트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 근데 부족한 부분은 디자인안이 비슷비슷해지고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의도를 얘가 파악을 잘 못한다. 그리고 어떨 땐 퀄리티 컨트롤이 좀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이게 좀 문제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런 유튜브에서 이런 필 스턴턴이라는 영국 분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을 좀 보게 됐습니다. AI를 완전히 컨트롤하려는 것보다 주니어 디자이너라 일할 때처럼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대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100% 주니어 디자이너를 컨트롤하려면 그 다들 싫어하는 마이크로 매니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매니저가 된다는 심정으로 AI를 대하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했었습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하는 디자이너가 갖춰야 될 스킬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GPT한테 이제 물어보고 정리한 것은 내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AI 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AI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러야 되고 AI 툴을 배우고 또 내가 배우고 그다음에 툴도 트레이닝 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미지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돼요. 그다음에 높은 분석력과 안목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뽑아내도 그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있어 그걸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것과 또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디자인 리더의 스킬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아이디어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들에 대한 깊은 이해, 디자이너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그들을 트레이닝 시키려는 노력과 의지, 시간을 잘 활용하는 능력, 높은 분석력과 안목. 네. 그래서 이 생성형 AI가 좀 생소하시거나 좀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디자인 리더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배리어를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렇다면 모빌리티 디자이너를 잘 돕기 위해 생성 AI 툴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생성형 AI를 잘 사용하려다가 좋은 디자인 리더가 된 리더처럼 AI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공감할 수 있는 AI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겠죠. 왜냐하면 모빌리티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타스크가 아까 보신 거는 정말 이 일부에 불과합니다. 좋은 이미지랑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건 일부에 불과하고요. 그거 외에도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3D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야 했어요. 제가 2년 전에 회사에서 이제 컴피티션을 통해서 파이널 3까지 갔을 때 전 세계 디자인 스튜디오 디자이너들이 경쟁을 하는데 그 세 안은 한 명씩 비주얼라이제이션 디자인을 붙여줘서 그 3D 데이터 만들고 스케일 클레이 모델 만들고 거기다가 영상까지 광고 영상까지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거를 회장님 앞에서 경합하는 거였어요.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AI 툴이 성장해야 할 방향은 코어 태스크인 일은 개인화, 고도화, 자동화될 수 있게 도와주고 코어 태스크가 아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유저 시나리오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요하지만 모빌 디자이너에게 조금 덜 코어 태스크인 일은 시간을 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좋고요. 다시 이제 6가지 보면은 차원과 태스크의 통합화, 앱 간 이동 최소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포토샵, 미드저니, 비즈컴 왔다 갔다 했어야 되잖아요. 저마다 다른 UX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없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2차원, 3차원 왔다 갔다 할 때도 같은 툴에서 다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렇게 되려면 사용자 워크플로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창의적인 일의 강력함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컨트롤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개인마다 줘야 되고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누가 봐도 요즘에는 사실 AI 썼네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트레인 됐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각 디자이너들에게 오리지널리티를 부여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예로 아까 말씀드린 옵틱을 만든 이 사람들이 블렌더라는 툴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옵틱 렌더러를 사용해서 환상적인 이미지 아니면 CMF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 간의 아니면 앱 간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일들이 이게 바로 어저께 나온 기사인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한 이제 인더스트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음 기회에 네,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제너레이티브 AI 툴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생성한 이미지인데요. 자유로운 영혼의 주니어 디자이너랑 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로 자유로운 영혼의 주니어 디자이너랑 일하는 느낌 받았고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굉장히 잘 귀담아 들어요.
제 설명은 저한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듣고 있습니다. 가끔씩 깜짝 놀랄 만한 이미지를 가져와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는 설명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추적하는 게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새침한 주니어 디자이너고요. 굉장히 새침하죠. 상상의 나래가 무한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요. 잠재된 능력이 무궁무진해서 분명 같은 편으로 삼고 싶은 친구. 근데 다가가기가 좀 까다롭다. 아직까지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인간 중심 디자인을 생성형 AI에 적용해서 모빌리티 디자이너와 제너러티브 AI 툴이 서로 공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빌리티 디자이너들에게 사랑받는 AI 툴은 결국 디자이너를 훌륭한 디자인 리더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어시스턴트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디자인 리더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네, 그런 아이러니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그런 교훈도 배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려보는 저희 이제 디자인 팀이 있지만 또 제 부캐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